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13cm의 눈이 쌓이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공업체들에게 100억 원의 물어주게 된 가운데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될 것이 검토되고 있어 전당 초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지만 사업이 정상화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바람은 주춤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고 또 시내버스도 우회 단축 운행했습니다. 광천동 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은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어젯밤부터 눈이 내리면서 도로와 건물에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이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차량들 대부분이 거부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크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거나 몸을 크게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광주에 10cm가 넘는 눈이 내리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자리가 영하권의 날씨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호남고속도로 장성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차량에 싣고 가던 액체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왔고 다른 차량들은 현장을 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에서만 밤사이 15건 안팎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견인 등 현장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체 이상과 폭설로 운항이 취소돼 승객 150여 명이 공항에서 노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설로 인한 시내버스의 우회 단축이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온유사로 오가는 1187번 등 시내버스 29개 노선이 우회 단축 운행했고 오늘 아침에는 2개 노선이 더 추가된 31개 노선이 우회 단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밤사이 말 그대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린 눈의 양을 보면 나주에 13cm로 가장 많은 적설을 기록했고요. 곡성 12, 광주는 11.1cm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의 최고 10, 또 남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오다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를 비롯한 전남 15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눈뿐만 아니라 추위도 문제입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6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5.2도, 담양 영하 6.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곡성 구례 영하 3도에 머물겠고 광양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영대회 선수촌을 짓는 광주 계림 8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무기한 보류했다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호반건설이 이를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계림 8구역입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지난 8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비대위 간의 불협 화음에다 사업 참여 이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호반건설이 일주일 만에 보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광주시와 재개발조합이 수영대의 일정 차질을 우려하며 설득에 나섰자 재개발을 정상 추진하기로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버스 안 돼요. 30명 갔다 오면 조합장이나. 없고 정상적으로 해주라. 겉으로는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호반건설이 애초에 내세운 사업 보류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또 광주시와 재개발조합 시공사가 이달에 서명할 예정이었던 선수촌 건립 협약식 체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건설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순 재개발이 아닌 선수촌 아파트 건립 사업인데도 광주시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여수산단 업체에 취업하려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졸 생산직 사원 취업을 위해 대학 재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가 하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나서는 마이스터고 지원율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산단 맞춤형 산업 인력 양성 사업인 테크니션 스쿨 교육장. 35명의 교육생들이 산단 업체들이 원하는 인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산단 업체들이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를 뽑아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합니다. 올해로 운영 7년째인 테크니션 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90% 이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테크니션 스쿨의 교육생 모집 경쟁률만 12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교육생은 테크니션 스쿨에 들어오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다니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여수시로 와서 또 취직 학원을 다니면서 여길 들어오려고 영어 공부나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산단 취업을 보장받는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일찌감치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고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에서 3년간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마하면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대우가 좋은 산단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산단업체의 높은 취업률이 알려지면서 신입생들의 경쟁률은 물론 학업 수준도 내신 성적 상위 20%로 올라갔습니다. 한 3년 이렇게 쭉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재육성 명품 인재가 돼서 취업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학생들도 확신을 갖고 해서 상위 1, 2%짜리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산단업체로 국한되지만 고졸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마이스터고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의 첫 졸업생 취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생 105명 가운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87명으로 전체의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취업생 가운데 63명은 여수산단 대기업과 중소업체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24명도 공기업과 타지역 산단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고는 3년 동안 산단업체나 공기업이 원하는 학생들의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실무와 인성교육을 강화한 점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폐쇄로 인한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전수조사해온 광주시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10개 시협약은행과 협조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대출을 원활히 처리하는 한편 은행 협약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주고 홈쇼핑 입점 지원 등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이 전남 경계 지역인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자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구제역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왔고 이제 더군다나 영광에서 5km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역에 지금 비상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제역 방역을 총력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를 비롯해서 또 우리 4,000명 공무원을 축산 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소독과 백신 예방 요청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에서는 또 예비비를 10억을 긴급 투자해서 네. 또 그 소독 시설과 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북의 위험 지역과 그 충청남도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를 차단하고 도축을 막고 있습니다. 네, 전남은 지난 1934년 이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당국뿐만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서도 어떠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축산 농가는 내 농장을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장 소독과 예비 차량 통제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구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철저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지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3회에 걸쳐 전국 최초로 홍콩에 소고기 수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이번에 구지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소고기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의식을 갖고 전라남도를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전남 지역의 그 방역 대상 가축 수라든가 또 백신은 또 확보가 다 돼 있는지, 그리고 전남 지역이 유독 이렇게 항체 생성률이 낮다는데 그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가 소와 돼지가 한 2만 5천 가구에 150만 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돼지의 접종 대상 수가 한 69만 8천 두인데 이 백신은 영국에서 전량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80%는 공급 완료했고요. 네. 나머지 14만 두는 금주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소화 같은 경우는 97%고 전국평균 94%입니다. 네.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남도 54%로서 전국의 64% 좀 낮은 실적입니다만은 이러한 원인은 전라남도가 이제까지 구제역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제역 접종을 1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수입된 그 백신을 돼지 농가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번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항체 생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항체 형성이 전라남도가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구제역 그 백신을 대부분 보면은 2회 접종하는데 네. 전라남도의 우리 농가에서는 1회 접종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항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신 투여를 하고 또다시 그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그 백신을 네.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자체를 영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국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대응이 잘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백신은 영국에서 직접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남이 유일한이 그 구제역 청정지이기 때문에 전남을 최우선 막아야 우리 대한민국 소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전라남도에 지금 백신을 지금 비행기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주 안에 전부 끝납니다. 백신은. 그렇군요. 예. 네. 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설 명절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김제하고 고창에 두 농가만 발생했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 현재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그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익혀서 먹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역으로 봐서는 이번 주가 고비이겠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 주가 최고 고비고요. 네. 아마 다음 주까지만 발생이 안 된다면 좀 안심을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른 아침에 폭설 때문에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기미를 보이면서 지역청과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탈당이 예상됐던 의원들은 시기를 늦추는 등 고심하고 있고 새 인물 영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민심 향배에 결정적인 새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영입한 더민주는 오는 24일 광주에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선거구에는 영입 인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지역은 전략공천 대상이 됩니다. 오기영 변호사라든지 또 양양자 또 삼성전자 상무님이라든지 그분들은 저희가 전략공천하려고. 국민의당도 여기에 맞춰서 지난 20년 동안 지역 법관으로 활동해온 송기석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호남 차별 극복과 정치 기득권 배격 등 광주 시민을 위한 6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광주 시민을 위한 정치, 광주 시민에 의한 정치, 광주 시민의 정치를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탈당설이 나돌았던 의원들의 행보는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박혜자, 김영록, 이계호, 이윤석 의원 등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탈당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가 최근 더민주가 안철수 신당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탈당 시기를 늦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직원들로부터 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순서로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 운영의 심장부입니다. 국내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전력 개통과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실시간 수급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통 운영, 전력 시장 운영, 그리고 정부가 전력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력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력 산업을 그런 외생 변수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전기는 아니었고요. 저희 회사에도 전기가 아니고 전자나 천문학 분야도 있고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인 걸 그러니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준비를 통해서라도 전기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지식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이 꼭 전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력 개통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전공 공부를 같이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해외 논문이나 국제 스탠다드 같은 거를 많이 읽어본 것이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을 겸비를 하면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주변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특히 가장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에서 그러니까 꼭 리더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맞게 거기서 이끌어내고 성과를 꼭 이루어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 채용에서 필요한 NCS 직무 능력 평가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양성반이라는 과정을 매년 방학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 무료는 강의 자체가 NCS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소양들을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다른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거래소는 36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혁신도시에 근무하다 보니 지역 인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설업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0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에서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전당 초기 운영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시작될 무렵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 별관을 점거했습니다. 별관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에 공사는 중단됐고 설계까지 변경되면서 공사 기한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발주처인 국가가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출된 공사 비용 전부에 대해 계약 금액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업체들의 총 1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문화전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전당 측이 건설 업체들에게 물어줘야 할 100억 원을 720억 원 남짓인 올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부분 쓰여야 할 예산이 크게 줄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그렇지 않아도 전당을 채우고 있는 콘텐츠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더구나 올해는 아셈 장관회의라는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어 콘텐츠 보강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장기 결석 초등학생이 3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학생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은 모두 11명으로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장기 결석 중인 26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대안학교 재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0.24%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최근 열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이후 연이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 1동 제3통 주민 65만 5천 원, 제13통 59만 원, 제15통 42만 8천 원, 제23통 43만 8천 원, 제24통 64만 5천 원, 제27통 44만 원, 제29통 46만 2천 원, 장미아파트 72만 6천 원, 승진산업 10만 원, 월산동 2통 주민 29만 원, 4통 주민 20만 원, 7통 주민 32만 원, 17통 주민 15만 2천 원, 덕림 맨션 경로당 5만 원, 장수 경로당 5만 원, 박림 1동 광명 샤인빌 주민 20만 원, 11통 주민 27만 2천 원, 12통 주민 30만 원, 14통 주민 20만 원, 박림 2동 16통 주민 10만 원, 사직동 5통 주민 10만 5천 원, 22통 주민 8만 5천 원, 진월동 진화하이빌 1차와 20통 주민 53만 원, 효덕동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광산구 소총동 송정중앙초등학교 4만 4천 원, 수안동 수안초등학교 4학년 50만 9천 원, 우산동 어등초등학교 14만 4천 원, 신창동 진흥중학교 43만 5천 원, 수둥로 유민지 유민솔 유형민 남매 5만 3천 원, 광림산악회 회장과 회원 10만 원,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이규남 과장과 직원 8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사이 말 그대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에 안전운전하셔야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주에 13cm로 가장 많은 눈이 왔고요. 곡성 12, 광주는 11.1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최고 10, 남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오다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광주를 비롯한 전남 15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눈뿐만 아니라 추위도 문제인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6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출근길에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성 영하 5.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곡성 구례 영하 3도, 순천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로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